안녕하세요. 리서치하는 대표 최성원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이번 주 초 우리 시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중국이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게 되면서 수요일부터 조정세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는 1.2% 정도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8% 하락하면서 주초의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대변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장은 이런 대변수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 내부적으로 수급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어떤 상승 전환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4월 14일 날 이런 변동성의 시대에 수급 성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올해 그래도 상당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금 그림 1번에 연초 대비 현재 글로벌 대표 지수의 수익률을 정리한 표인데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14%가량 하락했고 S&P, 다우 같은 경우에도 9% 정도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2%가량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독일 정도를 제외하고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2024년도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하락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 유입이라든지 기술적인 반등 같은 부분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국내 시장에서 연기금이 상당히 주식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기금이 올해 얼마나 샀는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국민연금에서 거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남아있는 매수 여력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24년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전체적인 운용 금액은 1213조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해외 주식은 35.5%, 국내 주식은 11.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시장의 우려 섞인 모습들이 있었고, 국내 주식을 조금만 더 사줬으면 이렇게 국내 주식이 지난해에 많이 빠지진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25년 들어서 국민연금에서 해당 주식을 상당히 이제 국내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연기금 전체적으로 4.5조 원 정도가 매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국내 연기금의 투자 비중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주식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스닥, S&P, 다우가 3%에서 9% 정도 하락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을 12% 마이너스로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을 2% 흑자 수익으로 가정을 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 이 두 부분만 감안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국민연금의 운용 금액은 예상 금액이 1164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1164조 원 중에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32.6%,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12.2%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들어서 연기금 순매수가 5.4조 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추정치가 12.7%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9년도까지 국민연금이 13% 정도로 국내 주식 비중을 맞춘다고 했었을 때 추가적인 매수 여력은 3.6조 원 정도, 4조 원 가까이 된다고 파악을 하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해외 주식이 추가적인 하락에 진입하게 된다고 하면 연기금의 매수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 주식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수 여력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매수하지 못하는 부분을 외국인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메워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이라든지 국내 개인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그림 4번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이 얼마나 팔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도표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24년도 8월 달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떠나가고 있고요. 해당 합계들을 다 더해보면 지금 전체 규모가 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도 벌써 한 5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시장 이탈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환율이 지금 1,400원 후반에서 초반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탈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기준으로 했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 15배 정도 수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0배 정도에 달하는 PER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그러니까 코스닥 안에 있는 대형주 주식들의 PER 수준이 240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의 코스닥 대형주 시장은 이미 저평가 매력을 잃은 지 오래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국내 시장의 부분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표현이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 대비해서 미국 시장이 더 많이 하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회복이 된다고 했었을 때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더 회복이 빠를 거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상호관세가 유예됐었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2% 정도가 상승할 정도로 반등의 추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고평가 IPO, 그리고 상장 지수의 산정 문제 체계 같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국내 이런 금융권 제도권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를 빨리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을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없다면 선진지수 편입은 상당히 좀 유연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3월까지 30조 원이나 팔았고 이번 달에 5조 원이나 더 팔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메워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국내에 이제 이런 투자자들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런 매수가 이어질 수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 주식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봤었을 때는 여기에 보시면 나오는데, 저희가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의 통계를 보고서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2025년도 1분기 국내 주식의 거래 금액은 95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1분기에 국내 주식 거래 금액이 1307조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의 거래 금액이 1분기에만 YOY로 357조 원이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해외 주식 거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1570억 달러, 그러니까 환율을 월별로 평균 환율로 계산했었을 때 229조 원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1분기 해외 주식 거래 금액은 1026달러였습니다. 136조 원이었는데 거의 100조 원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량도 많이 줄었지만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금액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그런 수급적인 측면들을 메워가고 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지수의 회복력이 국내 시장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 그런 이탈들은 4월 들어서 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있는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주식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보다는 빠르게 많이 벌고 하고 싶어 하는 성격들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냥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3배를 추종하는 TQQQ,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를 추종하는 엑셀, 속3라고 많이 불리어지는데요. 이런 ETF 거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4월 1일서부터 11일까지 미국 주식 매수 종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요. 1위 같은 경우에는 속3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ETF를 18억 달러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2위는 테슬라, 그리고 3위는 테슬라 지수를 2배 추종하는 ETF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나스닥 100 지수를 3배 추종하는 TQQQ ETF가 지금 4위로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엔비디아 주식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5위권 내에 2배, 3배짜리 ETF 비중이 3개나 들어있을 정도로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많이 벌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투자자들이 과거에 바이오라든지 IT 같은 그런 한국 기술주들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들이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ETF에 경험을 했었던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으로 들어와서 다시 장기적인 매매를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투자 전략에 있는 투자자들만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는 안 좋은 수급들이 한국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연속 9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어떤 매도의 강도가 4월 들어서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 어떤 그런 제도적인 정비 없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MSCI 선진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회귀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그런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도 선진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좀 열악해져 있는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형 펀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없어진 상황이고, 실제로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ETF 일부 부분이고,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 이 부분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연기금의 매수세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매수 여력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 이제 대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기금의 매수세는 조기에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연기금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매수를 하고 그러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바뀐 정부 이후에 주식시장이 좀 오르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판단이 있게 된다면 국내 주식의 매수 여력은 좀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 섞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미국 시장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래 비중이 벌써 25% 가깝게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투자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를 추종하는 ETF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신용거래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런 레버리지의 경험들도 많이 하셨고, 외국 시장에서 2배, 3배짜리 투자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위험을 쫓고 단기 투자에 매몰되는 그런 투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국내 증시가 뭔가 드라마틱한 상승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상장 문제로 상당히 지금 어려워져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시키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시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당분간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미중 간의 갈등 같은 대외 이슈들 뿐만이 아니라 국내 내부적인 수급 환경들이 상당히 상승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서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매주 이렇게 시장의 새로운 이슈들을 가지고서 유튜브를 좀 찍으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